우리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김이 일명 바다의 반도체,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데에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만큼이나 압도적인 58.3%라는 세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2020년 기준 무려 세계 110여 개국으로 연간 5억 8천만 달러 이상이 수출되고 있는 김은 현재 해외 시장에서 최고의 건강식품이자 맛있는 간식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성장이 예고되는 최고의 효자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을 즐겨 먹는 방식도 우리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가들도 많은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김은 밥과 함께 먹는 게 아닌 스낵 형태로 유행을 해왔던 것이 현재까지 상황인데, 이제 김으로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 김밥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투더 영투더 우, 동투더 그투더 라미로 전 세계 인사법을 바꾸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김밥이 유명한 것은 드라마 우영우로 인한 효과 이전부터였죠. 영국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한류, 케이팝, 김치, 불고기, 갈비 등과 더불어 김밥이라는 단어가 등재되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밥의 세계적 유행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바로 드라마 우영우 효과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리뷰 평점 전문 매체 IMDb 기준 10점 만점에 9.6점이라는 놀라운 평가와 더불어 현재까지도 넷플릭스 기준 세계 5위를 기록 중에 있는 드라마 우영우는 이제 어느덧 넷플릭스 최고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남미 아르헨티나의 유력 매체 클라리는 드라마 우영우가 오징어 게임의 왕좌를 노리고 있다면서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점점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이미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해 시즌2가 확정되었으며, 이 드라마의 팬들은 오징어 게임 이후 가장 매력적인 한국 드라마가 우영우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드라마, 코미디, 로맨스, 법률 드라마에 심지어 미스터리까지 훌륭한 품질로 담아내어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은 드라마라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사는 극중 우영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우영우 김밥의 실제 촬영지가 드라마 이후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되고 있을 정도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시청률로 위협한다고 할 정도는 물론 아니지만 유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명 짤이라고도 불리는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진 밈이 SNS상에서 퍼져나가면서 오징어 게임의 폭발적인 인기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 드라마 우영우에서 우영우와 친구 동그라미의 재미있는 인사법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현재 틱톡을 통해 이렇게 영상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인기에 맞물려 실제로 해외에서는 김밥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이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싱가포르에서 김치 등을 온라인으로 사업 중인 한국 교민 부부의 예를 들어 김치의 수요는 늘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 2주 동안 김밥에 대한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매주 목금 배달을 위해 100에서 120로를 만드는데 이는 매번 품절이 된다면서 이 부부는 이를 우영우 효과 덕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지난 한 달간 싱가포르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차지한 드라마가 우영우였고, 배우 박은빈이 연기하는 극중 주인공 우 변호사가 재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김밥만을 식사로 먹는다는 설정이 드라마에 나오기 때문에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김밥의 수요가 늘어난 것은 드라마 우영우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인데요. 비단 이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민 식당에서도 김밥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 목격되고 있으며 기존 대비 5배에서 6배 이상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 한 식당의 사장은 드라마 우영우를 미리 시청하지 못해서 손님들이 왜 식당에서 우영우를 찾나 하고 의아해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식 배달 업체도 이전에는 주로 한국인들이 요리를 주문했지만 이제는 싱가포르 현지인들이 주문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기사는 싱가포르인들이 김밥을 맛볼 수 있는 현지 한식당 리스트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영우 김밥의 인기와 함께 일명 동그라미 김밥조차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시피 전문 매체 더 키친은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들 우영우의 다음 에피소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면서 극중 우영우가 먹는 우영우 김밥 외에도 기존의 김밥을 마는 방식과는 달리 우영우의 친구 동그라미가 4분면으로 나눠서 접는 동그라미 김밥도 있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틱톡을 통해 일명 동그라미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우영우가 크게 흥행한 것도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드라마로 말미암아
김밥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가 항상 일본의 스시라고 오해를 받거나 스시와 비교를 당하던 과거의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있어 더 흐뭇한 상황인데요. 최근 한류붐과 더불어 한식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인해 한국의 김밥과 일본 스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 전역의 요리사들과 식품 관련 소식을 다루는 매체 하스피텔리티 매거진은 김밥은 한국식 스시가 아니라는 기사에서 김밥은 서구 세계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어왔다면서 한국어로 김밥은 김과 밥으로 번역되지만 이는 초밥과 같은 것이 아니며 이런 해석은 마치 파스타와 만두를 비교하는 것과 같고 기본적인 요소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시원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아울러 김밥은 한국에서 소울푸드의 위상을 갖고 있고 컴팩트한 롤 형태의 이 음식은 그 자체로 식사가 되며 김밥은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1925년 김밥이라는 용어가 신문에 처음 실렸지만 밥을 김으로 싸기 시작한 것은 1392년 한국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김이 생산되기 시작한 조선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피크닉의 필수품이었고 사람들이 이동 시 식사로 즐겨 먹었다는 기사는 김밥은 한국과 한민족을 반영하는 음식이라는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식 초밥과의 차이로 김밥의 재료들은 익혀서 먹는 재료들인데 반해 초밥은 날것을 재료로 하며 쌀과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사람들이 둘을 서로 혼동하는 것이 여전히 흔한 일이라는 기사는 김밥과 김밥 재료들은 현재 호주 전역의 한국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남성 트렌드 전문지 더 매뉴얼도 김밥과 김밥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김밥은 초밥에 대한 한국의 답변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한국 김밥은 일본 스시와 비슷할 수 있고 두 음식에는 모두 쌀과 김이 제공되지만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는 하지 말라면서 스시의 주재료 생선은 한국 김밥의 구성 요소가 아니며 한국 김밥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역사적인 부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시는 수세기에 걸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다면서 일본 스시는 항상 고급 음식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에도 시대의 길거리 음식이었지만 한국 김밥과 비슷한 일본의 김초밥의 경우는 1716년 이후에야 일본에서 발명된 반면 한국 요리에서 김에다가 밥을 싸는 것은 15세기 역사 문헌에서부터 등장한다면서 일본 김초밥을 한국이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김밥의 진가를 온 세상이 알아가고 있는 요즘에 스시가 세계에 먼저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김밥도 일본 스시 계열 음식이라는 누명을 벗는 데 있어 드라마 우영우가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기에 더욱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스시는 스시대로 고유의 매력이 있는 음식이지만 한국의 김밥은 이와 전혀 무관한 한국 고유의 음식이며 이제는 전 세계인의 식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에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데서 우영우에게 표창장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김밥의 인기가 일본의 스시를 뛰어넘게 될 이유를 보도한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라이브미러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김밥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집에서 시도할 수 있는 쉬운 요리라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한국 요리 중 하나로 김밥을 꼽은 기사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외신이 소개하는 김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높은 경쟁력 중 하나는 바로 김밥은 다채롭고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요리 전문 매체 델리시는 김밥의 레시피는 원래 흰 쌀을 사용하지만 흑미와 같은 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김밥 속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강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밥은 그야말로 전 세계 그 어떤 음식보다 다양한 버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역사에서 금주령만 아니었다면 집집마다 전통주의 맛이 모두 달라 마치 유럽의 와이너리처럼 수천 가지의 전통주가 계승되어 왔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김밥이야말로 같은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조차 서로 선호하는 재료 취향이 다르고 식당들은 물론 집집마다 그 맛이 다양할 정도로 다채로운 음식 중 하나인데요. 김밥이 마치 버거나 샌드위치처럼 간편 음식의 대명사가 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변호사가 아닌 우영우 변호사가 먹는 김밥은 보통의 한국 음식이 아닌 세계적인 한국 음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